자, 그러면 한번, 지금 완전히 다 생각나지는 않는데, 얘기하면서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볼게요. 우선 면접 복장은 사실 제가 면접 봤을 때, 복장에 대해 언급한 회사는 뭐 단 한 군데가 있었고, 나머지 회사는 전혀 그거에 뭐 의미를 두지 않았고, 돈케어 했는데, 그럼에도 속으로는 생각할 수 있어요. 겉으로 말은 안 해도 복장을 보고, 속으로, 아, 이 친구 좀 너무 편하게 왔는데? 혹은 어, 아, 이 친구 그래도 좀 우리 회사에 면접 보러 오는 마음가짐이 다르구나. 이렇게 그래도 좀 준비된 그런 모습을 복장에서도 알 수 있어요. 그 첫인상이란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사실 첫인상이 제법 강렬하게 남아 있어요. 첫인상이라는 거는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 순간 딱 본 그 느낌이 뭐, 아, 키가 되게 크네. 표정이 되게 좋네. 옷차림도 근데 그 중에 하나로 딱 첫인상에 각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면접 보고 나서 집에 돌아가시고 나면은 서류 쭉 넘겨보다가 이제 아, 이 친구는 누구였지? 딱 떠올렸을 때 이게 떠오른다니까요. 첫인상으로 반바지 입고 가면요. 반바지 입고 가면은 반바지는 탈락입니다. 네. 반바지는 탈락이라고 볼 수 있고 조금 일단 당연히 긴 바지를 입으셔야 되고 어, 긴 바지에 그러니까 반바지나 뭐 이렇게 잘려 있는 건 안 돼요. 뭐 반팔은 여름에는 괜찮은데 반바지나 나시 이런 거 뭐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당연히 탈락이고 슬리퍼 이런 거 당연히 탈락이죠. 네, 그렇죠. 구글은 반바지 입고 다니는데 다리다리 매력일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그거는 긴 바지 입고 가셨다가 중간에 제 매력을 보여드릴게요 하고서 따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외국 회사들 경우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 동양이랑 그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 서양 서양 하니까 좀 이상하네. 회사들은 다를 수 있음. 네, 요거는 뭐 따로 참고하셔야 될 것 같네요. 외국 회사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우리나라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완전 탈락이고 그리고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조금 그래도 격식 있는 옷차림이 좋아요. 너무 편안하게 티셔츠 이런 것도 조금 음, 너무 편안한 것 같고 그냥 티보다는 셔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격식 있는 옷차림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옷차림은 첫인상이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면접 담당자가 만약에 언급까지 하는 경우면은 그 사람은 옷차림이 좀 너무 걸렸다, 거슬렸다라고 볼 수 있고 언급하지 않더라도 속으로 이제 그 인상이 아마 크게 또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상대방이 신경 쓸지 안 쓸지는 모르지만은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뭐 신발부터 해서 상의 하의까지 해서 혹은 뭐 가방까지도 조금 더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머리도 단정하게 평소에 왁스 잘 안 바르시더라도 단정하게 왁스 같은 거 발라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왁스로 정리도 좀 해서 가시면은 네,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은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은 그래도 어, 사람 심리라는 게 있고 사람은 그 마음이라는 게 있어서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심리적인 부분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감성적인 부분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라 은근히 비중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옷차림 부분을 조금 쓰셔야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면접에서 나올 만한 질문인데 제일 많이 할 만한 질문이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나요? 이거인데 만약에 답변을
답변을 막, 안 좋은 케이스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답변을, 한 몇 초간 아무 대답도 못한다. 정말 안 좋은 케이스예요. 즉답이 나와야 돼요, 즉답이. 왜 지원했나요? 우물쭈물, 막 고민하는 모습 보이잖아요? 우리 회사에 지원할 이유가 없나 보네? 그냥 지원, 다른 회사보다 낮아 보여서요. 사장님 아들이라서요. 네. 그래서, 아무 대답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 당연히 뭐 다른 회사보다, 뭐, 회사보다 집에서 가까워서 만만해 보여서, 만만해 보여서, 네. 이런 경우는 다 탈락입니다. 뭐 다른 게 다 좋더라도 여기서 점수 마이너스가 심할 것 같아요. 좋은 케이스는 그 준비된 구직자 같은 경우는 그 회사에 대해 많이, 정보를 많이 알고 많이 조사를 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뭐 회사에 대해 많이 조사해보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돼요. 네. 제가 아는, 그 대학교 선배가 있는데 같은 동아리 형인데 그 형이 현대중공업에 한 방에 합격을 했어요. 그 형이 뭐 현대중공업, 삼성, 삼성중공업 두 군데에 두 군데 동시에 합격을 다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형이 남들은 한 군데도 못 가는 거를 두 군데 중에 어디 갈까 골라갔어요. 어느 곳을 갈까요? 하고 골라서 간 형이 있는데 그 형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술자리에서 면접 때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 제가 좀 들었거든요. 물론 이제 인터뷰 대비해서 예비 질문 같은 거 자기가 이렇게 쭉 리스트 뽑아가지고 실제 거울 보면서 말하는 연습까지 하는 것은 물론이고 얼마나 준비했냐면요. 현대중공업에 그 회사 내에 그 노래가 있잖아요. 그 회사 노래까지 다 외워갔대요. 중간에 이제 그 형이랑 저랑 똑같은 음악 동아리였어요. 우리는 음악 좋아하기 때문에 공연도 하고 막 그랬는데 회사에서 이제 이력서에 대학교 활동 중에 음악 동아리 활동이라는 이력을 넣어 놓은 거죠. 그러면 그걸 본 면접관이 음악 동아리 다녔으면 노래를 잘 부르겠네. 노래 한 곡 불러보세요. 라고 면접관이 즉석에서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해서 제일 좋아하는 18번 곡을 불러보세요 했을 때 제 18번 곡은 이 노래입니다 하고 부르려고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회사에 그 회사 사가 그 노래를 다 외워갔대요. 만약에 그 노래를 딱 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면접관 입장에서 아니 아직 들어오지 않은 신입이 우리 회사 노래를 다 외워가지고 18번 곡이라고 부르면은 설계한 거죠. 예.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사람은 아까 옷차림 때도 얘기했지만 감정으로 움직이는 동물이에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마음에 들고 되게 이뻐 보이면은 점수를 더 줄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게 못하더라도 더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형이 이렇게 얘기할래 했대요. 현대중공업 그 회사 노래를 딱 부르고 어, 지금 현재 제 18번 곡은 아니지만 앞으로 제 18번 곡이 될 곡입니다. 라고 하면서 딱 부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다 외워갔대요. 네. 실제로 근데 노래는 안 시키더래요. 안타깝게도 노래는 안 시켜서 부르지는 못했는데 실제로 부르려고 다 외워갔대요. 이거는 단편적인 예고 이보다도 훨씬 많은 걸 준비해 갔을 거예요. 실제 회사에 요즘에 뭐 이슈에 대해서도 뭐 어떤 사업이 뭐 어떻게 잘 되고 있고 뭐 매출은 현재 어떤 상황이고 뭐 그런 부분 쭉 이제 외우고 어떤 부서에서 뭐 무슨 일을 하고 뭐 많이 준비해 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내가 왜 이 회사에 와야 되는지 이 회사는 왜 나를 뽑아줘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 아마 준비해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나요? 말고 이런 질문할 수 있죠.
왜 우리가 당신을 뽑아줘야 하죠? 사실 제일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면접관 입장에서는 제가 왜 당신을 뽑아줘야 되죠? 이게 제일 궁금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회적으로 질문을 하는 면접관들이 많은데 간혹 대놓고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질문을 면접관이 묻든 말든 간에 그 구직자가 직접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준다면 그러면 훨씬 그 사람이 어, 선택을 하기에 훨씬 좋겠죠. 이 회사에서 왜 저를 뽑아줘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저는 뭐 다른 신입 직원들과 다르게 뭐 이러이러한 경력과 이러이러한 실력을 쌓아왔고 실제 말뿐만이 아니라 이런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보여주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이 회사에 다른 회사 안 가고 이 회사를 가야 되는 그런 동기를 실제로 딱 설명을 해주는 거죠. 뭐 실제 그런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 회사를 꼭 가고 싶은 이유가 뭐 그 회사에 뭐 이러이러한 점이 저와 너무 잘 맞다. 실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네. 왜 어디서 어떻게 맞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게 좋아요.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은 이 부분인데 그거는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는데 그거는 무조건 하는 게 좋아요. 왠지 알아요? 이렇게 조사해보고 준비해온 사람인 경우 질문이 없을 수가 없어요. 내가 관심 있는 회사고 내가 꼭 들어가고 싶은 회사면은 당연히 궁금하게 산더미일 텐데 마지막에 이제 면접관이 물어보죠. 끝날 때. 뭐 저희 회사에 뭐 궁금하신 거나 물어보실 거 없어요? 했을 때 만약에 여기서 몇 초간 아무 대답도 못한다.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바로 탈락은 아니겠지만은 이런 감점이에요. 아, 이 친구 우리 회사에 그렇게 들어올 마음이 없네? 회사에 대해서 그렇게 뭐 궁금해하거나 뭐 조사한 것도 전혀 없네? 이거는 사실 감점 요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뭐 궁금한 거 없어요라고 묻지 않더라도 당연히 마지막엔 질문을 하는 게 좋아요. 준비된 질문 같은 것들을 하는 게, 아, 그래도 오고 싶은 마음이 좀 많이 있네? 혹은, 아, 그래도 우리 회사에 관심이 많네? 이런 인식을 줄 수 있어요. 준비된 질문이 없다는 거는 진짜 감점 요소예요. 질문을 꼭 준비해 가시는 게 좋고, 실제로 회사에 관심이 있으면은 억지로 준비하지 않아도 질문이 많이 생길 거예요.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어, 포트폴리오는, 네, 있으면은 좋죠. 근데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최대한 준비해 오시는 게 좋고, 네, 회사에서는 실력을 증빙할 수 있는 그런 요소는 많으면 많을수록 회사에서는 더 좋아하고, 더 이 이유가 돼요. 우리가 왜 당신을 뽑아줘야 되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실력이 있어서요. 라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최대한 많을수록 좋아요. 회사마다 면접 횟수는 다른데, 뭐, 네, 실무자 면접 따로 보고, 임원 면접 보고,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하죠. 실무자 면접은 실제 실제로 이제 같이 일할 실무자가 실력이 어떤지 위주로 이제 볼 것 같고 임원 면접은 그 사람이 우리 회사랑 얼마나 잘 맞는지 그런 부분을 보겠죠. 네. 근데 회사에서 뽑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 구직자의 실력을 제일 알고 싶어 할 거예요. 네. 구직자의 실력을 저희는 IT 분야잖아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될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실력이죠. 그 외에 뭐 더 알고 싶어 하는 거라면은 뭐 성실성이나 뭐 그런 어, 성품 등등을 알고 싶어 하겠죠. 왜냐면은 조직 사회잖아요. 조직 사회니까 조직에 섞일 수 있는지 뭐 그리고 팀끼리 뭐 회의하고 할 때도 서로 뭐 커뮤니케이션 같은 것도 해야 되잖아요. 어, 커뮤니케이션 능력, 뭐 리더십. 왜냐하면 조직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실력을 알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실력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준비해 오시면 좋아요. 포트폴리오 등등 준비하는 게 좋아요. 조직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마 보지 않을까? 대화 속에서 이런 것도 좀 엿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프로그램 만든 게 포트폴리오냐고요? 포트폴리오는 본인의 실력을 증빙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대학교에 있을 때 어떤 프로젝트를 했다. 그 프로젝트 했던 내용에 대해 정리된 문서, 뭐 심지어 코드까지 뭐 이렇게 준비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외 뭐 포트폴리오 그 외에 뭐 경력사항 같은 거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경진대회 뭐 입상했다 이런 거나 아니면은 실제 제가 만든 어, 제품 아니면 뭐 프로토타입 제품 이런 게 있다면은 그런 거를 뭐 좀 보여드려도 좋을 것 같고, 네.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거가 다 해당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지사지로 반대로 봤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면접관이라고 했을 때 실제 구직자가 이러이러한 걸 딱 보여주면은 실력을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를 역으로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아, 이 친구 정말 잘하네. 다른 신입 사원들이랑 전혀 다르네. 이런 게 딱 느껴질 만한 거를 여러분이 준비하시면 좋죠. 네. 실제 어떤 부분을 했는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어떤 부분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하는 게 이거예요. 즉석에서 코딩 테스트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걸 하겠지만은 그 외적으로 여러분이 좀 더 준비해 가시면 좋겠죠. 제일 좋은 거는 직접 만든 뭐 서비스 같은 게 있으면 제일 좋은데 뭐 그런 게 어렵다면은 학교 다닐 때 뭐 프로젝트나 뭐 과제한 거 이런 거라도 좀 정리해서 가시는 게 좋고, 네. 그 외적으로 경진대회 뭐 입상 경력 이런 거 있으면 참 끝내주겠죠. 경진대회란 게 그런 거잖아요. 실력을 겨뤄서 누가 얼마나 더 잘하는지를 가리고 그걸 증명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경진대회 입상 경력이 있으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아니면 실제 상용 서비스 같은 거 만들어 봤다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제일 좋은데, 뭐, 그게 아무나 조금, 누구나 준비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면은 학교에서 했던 과제나 프로젝트 등을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굳이 그렇게 정리가 안 되어 있다 하면은 또 다른 방법으로 그 회사에서 할 만한 코딩 테스트를 미리 좀 준비해 가는 것도 좋아요. 주로 나오는 코딩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직접 즉석에서 빠르게 풀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가는 것도 좋아요. 보통 나오는 게, 보통 나오는 문제가 저희 아까 봤던 거 연결 리스트, 자료 구조 문제죠. 연결 리스트 같은 거 많이 나와요. 이거 뭐 손코딩 하라고 할 때도 있고, 손코딩, 글쎄요, 손코딩 하기엔 너무 어려울 것 같긴 하네요. 연결 리스트 같은 거는 이제 실제 PC로 코딩을 할 것 같네요. 이런 것도 있고, 어, 도형 만들기에서 달팽이 도형 만들기,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음, 코딩 테스트인데 그냥 코드 보여주면서 이 코드의 잘못된 점을 찾아봐라 라고 하는 코딩 테스트도 뭐 덜어 나와요. 저도 실제로 그런 테스트 해보게 됐는데, 음, 오류 찾기, 코드 오류 찾기에는 주로 포인터가 많이 나와요. 막 포인터 여러 개 섞여 있는 코드 딱 하나 프린트 해가지고 던져주면서 여기서 어떤 오류 있는지 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쭉 보고 오류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러면은 이제 멘붕인 거죠. 이제 점점 초조해지는 거죠. 오류가 없는 코드 같은데? 이러면은 점점 초조함이 다가오고 답변으로 오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면은 어 근데 실제로 오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실제로 면접자가 준 코드가 일부러 오류 없이 완벽한 코드인데 이거 오류 찾아보세요 이러면은 괜히 당황시켜가지고
실력 확인하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 여러분이 제일 헷갈려하는 포인터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고요. 포인터 같은 경우도 뭐 더블 포인터, 이중 포인터 같은 거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보통 이 정도 들어가면 헷갈려서 잘 모르거든요. 그 별이 찍히면은 제가 주소값을 가진다 했잖아요. 근데 그 별 표시가 두 개씩 찍혀 있으면은 심지어 심하면은 뭐 세 개씩 찍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좀 많이 헷갈려들 하니까 그런 문제 오류 찾기도 덜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재기함수 문제 많이 나오죠. 재기함수로 이거는 주로 손코딩에서 많이 나와요. 재기함수는 손코딩에서 뭐 팩토리얼 함수 구현 이런 거 재기함수로 직접 구현해보라. 손으로 즉석에서 그리는 건데 이 재기함수라는 게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으면은 손으로 그리기 힘들거든요. 돌려보고 에러 나네, 돌려보고 잘 되네, 보통 이렇게들 하는데 손으로 그린다는 건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기함수를 손으로 그려봐라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것도 난이도 쉬운 거긴 한데 1부터 100까지 더하기를 구현해보라 손코딩으로 이런 것도 좀 덜어 많이 나와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나오는 부분이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뭐 특별히 잘 떠오르진 않네요. 네, 아무튼 이런 손코딩이나 이런 내용은 손코딩보다는 노트북 코딩 여기다가 해놓고 얘는 손코딩 나올 수도 있고 얘는 그냥 서류로 읽어서 하는 거고 피보나치 수열 이런 것도 있었어요. 얘기하니까 기억이 나네요. 자신이 알고 있는 정렬 알고리즘 중에 제일 자신 있는 걸로 하나 구현해보라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정렬 함수 직접 구현 그러니까 이런 거 문제 나오면은 정렬 그 함수 라이브러리 그냥 끌어다 쓰기만 한 사람은 구현 못해요. 멘붕이에요. 그 라이브러리 있어서 그냥 맨날 끌어다 썼는데요. 그러면 탈락이에요. 직접 구현해봐라. 제일 자신 있는 걸로. 이것도 뭐 자료구조 내지는 알고리즘 영역인데 어, 자신 있는 것 혹은 퀵 정렬 구현해보라. 뭐 그렇게들 한 것 같아요. 퀵소트 직접 구현해보라 하는 경우도 있고 정렬 알고리즘 중에 제일 자신 있는 거 하나 구현해보세요 하는 경우도 있었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매드라이프님 말씀대로 피보나치 수열 그런 것도 나올 수 있겠네요. 뭐 수열 관련된 거 그런 거는 손코딩으로도 나올 수 있고 수열 관련 문제 구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연결 리스트나 정렬 이거는 나올 확률 진짜 높아요. 네, 자주 본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자주 보고 이 두 가지도 조금 자주 본 것 같아요. 난이도는 쉬운데 그리고 오류 찾는 것도 덜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버블 정렬해도 뭐 괜찮겠죠? 아예 구현 못하는 것보다 어, 버블 정렬로 저는 하겠습니다 해서 딱 구현하면은 이 정도 구현할 수 있구나. 탈락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버블 정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예 명시적으로 퀵 정렬만 구현하세요 했으면 뭐 모르겠지만은 괜찮을 것 같아요. 08님 서류 통과를 먼저. 네, 서류 통과는 사실 또 서류 통과 그 자소서랑 뭐 쓰는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면접에 대해서만 네, 집중적으로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자면 옷차림 얘기했고 면접 질문 제일 중요한 거 왜 지원했는지 왜 우리가 면접관들이 여러분을 뽑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명확히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코딩 테스트는 뭐 손코딩이랑 노트북 코딩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달팽이 도형 만들기는 손코딩으로 나올 거예요. 손코딩으로 하면 좀 어렵겠죠? 네, 오류 찾기는 그냥 문서로 나올 거고
네, 이 정도로 일단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많을 텐데, 네, 모든 문제를 좀 정리하기는 힘들고, 네, 대표적으로 이 정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연봉 협상 같은 게 있는데, 사실 신입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좀 서툴러서 잘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어차피 신입은 회사 내규로 받을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차피 줄 생각 없으면서 신입이잖아요. 경력직이면 연봉을 협상을 하는데 신입은 사실상 협상이란 게 없어요. 거의. 뭐 대기업은 당연히 정해진 그 대기업 내에 그 연봉 체계가 있을 거잖아요. 체계대로 그냥 줄 거예요, 대기업은. 근데 만약에 진짜 조그만 벤처기업이면 신입도 협상이 있어요. 네. 서로 조율하에 수준을 맞춰주는데 그런데 사실 뭐 대부분의 경우 신입은 회사 내규로 줄 거예요, 아마. 어차피 회사 내규대로 줄 거면서 꼭 이걸 물어봐요. 원하시는 연봉 수준이 얼마인가요? 하고 물어보거든요. 어차피 안 줄 거면서 왜 물어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회사에서 내규대로 지급했을 때 어, 이 직원의 만족도를 알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회사 측에서 궁금해서 질문을 할 거예요. 왜냐면은 본인 회사에서 이제 일할 직원인데 뭐 연봉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게 일하고 있는지 만족스럽게 일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내규대로 지급할 건데 원하는 수준을 물어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래서 물어보는구나 하시고 뭐 답변은 그냥 여러분들 뭐 원하시는 대로 답변하시면 되겠죠. 매드라이프님은 뭐 네, 5천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 물어보지 않는 회사도 있어요. 네, 아예 안 물어보고 그래요. 이 부분은 면접 자리란 네, 이 얘기 꼭 드려야겠네요. 네, 이 연봉 협상이란 거, 연봉이라는 건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회사에 가서 일을 하는 이유가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은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 급여를 받고 그 돈을 벌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가는 건데 아무리 신입이라고 해도 그 면접 때 끝날 때 그 우리 회사 연봉은 어느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고 그렇게 쌍방이 서로 조건을 확인하고 쌍방이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회사는 이 친구를 뽑을지 말지를 이제 결정하는 자리고 구직자는 이 회사를 합격하더라도 내가 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자리예요. 반대로 우리도 회사를 평가하는 자리예요. 여기 뭐 사장이나 임원들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이 회사의 문화는 어떻고 이 회사의 복지는 어떻고 직원을 소모품으로 생각하는지 직원을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고 대하는지 그리고 기존에 이미 일하고 있는 선배 직원들의 상사들의 만족도나 근무하면서의 표정은 어떤지 괴롭게 근무하고 있는지 진짜 신나게 근무하고 있는지 본인 회사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얘기할 때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지 아니면 좀 부끄럽게 얘기하는지 사실 그런 부분을 우리도 다 평가해야 돼요. 평가하고서 합격했더라도 우리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쌍방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인데 어, 여기서 이제 일방적으로 본인 회사에서 궁금한 것만 다 물어보고 너 실력은 있냐, 왜 지원했냐 다 물어보고 정작 회사에서 알려줘야 될 정보를 안 알려주고 면접 종료하고 가라 하고 그 다음에 합격됐으니까 오세요. 그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왜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그런 좀 굉장히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회사도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조차 보고 여러분이 그 회사를 판단하셔야 돼요. 이 회사는 권위적이고 이기적이네. 이 회사는 어차피 가봐야
직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좀 대할 것 같구나. 여러분이 평가하시고 그런 회사는 미리 안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물어보는 것도 있고 안 물어보는 것도 있고 심지어 내규가 얼마인지 말해주는 것도 있고 말해주지 않는 것도 있어요. 네, 여러분도 똑같이 평가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사 중에 사실 이 면접을 보고 쌍방이 맞는지를 알아가고 실제 결정하는 과정은 사실 이런 비유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남녀가 고백하고 만나는 자리랑 사실 좀 흡사해요. 왜 흡사하냐면요. 여러분이 이력서를 먼저 넣었죠. 그거는 먼저 이제 마음에 든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럼 면접 보면은 실제로 만나서 이제 어, 소개팅을 한 거라고 볼 수도 있고, 근데 면접 보고 합격, 불합격 여부조차 알려주지 않는다면은 기분이 어떠냐면요. 고백을 했는데 난 네가 싫어 혹은 네가 좋아라는 말조차 하지 않고 그냥 완전 노관심 이렇게 해버리는 거거든요. 고백한 사람의 심경이 어떻겠어요? 참 화도 많이 나고 어떻게 저럴까 싶잖아요. 사람한테 어떻게 저럴까 싶고 그럴 거 아니에요, 기분이. 근데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이렇게 굉장히 비매너적인 회사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회사라면은 아예 안 가는 게 좋아요. 그 회사에 관심을 갖고 이력서도 넣어주고 실제로 가서 자리 참여해서 회사 찾아가서 면접까지 보고 얼굴도 대면한 사람인데 뭐 불합격이라고 아예 불합격 통보도 안 주고 연락조차 없고 연락 없으면 알아서 불합격인 거 알고 뭐 그래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매너가 없는 거죠. 그런 회사는 여러분이 아예 아 이런 회사였어 하고 그냥 차라리 지금 알게 돼서 다행이다 하고 안 가는 게 나아요. 쌍방이 평가하는 자리인데 네, 여러분께서도 그 면접관과 그 회사를 네, 평가해야 돼요. 상대방이 너무 권위적이고 일방적으로 어, 면접이 진행된다면은 좋지 않은 회사겠죠?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면접 가서 주눅 들어가지고 잘 보이려고만 막 이렇게 하고 막 주눅 들었고 이럴 게 아니라 자신 있게 질문도 하세요. 네, 여러분이 궁금한 거 질문하고 이 회사에 이 회사의 경쟁력은 뭐죠? 라고 뭐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같은 업계 다른 회사에 대비 경쟁력은 뭔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질문이 먼저 여러분이 여러분의 실력을 먼저 증빙한 다음에 회사에서 이 친구 이 정도 실력이 있고 괜찮네 라고 이제 여러분이 먼저 보여준 다음에 뭐 이 회사의 장점이나 뭐 경쟁력 혹은 뭐 그런 것들이 뭔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질문이 없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된다는 게 이런 측면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질문이 없다는 거는 회사에 대한 관심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일방적으로 평가당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평가하셔야 돼요. 면접관한테 반대로 질문도 하시고. 그 구글에 입사한 사람 중에 젊은 구글러의 편지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보통 그때 당시가 굉장히 오래전 제가 대학교 다닐 때인데 그때 당시 구글에 입사하기가 지금도 힘들지만 인터뷰를 10번이 넘게 면접을 봐요. 10번이 넘게 면접을 보고 겨우 갈 수 있는 회사인데 학부생은 뽑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 근데 그분이 학부생임에도 졸업하고 거기 인터뷰 열 몇 번을 다 통과해서 뽑히신 분인데 열 몇 번씩 막 인터뷰를 하면서 본인 실력을 다 보여주고 네. 이 부분 답변을 계속 주고 계속 통과했어요. 마지막 인터뷰 때 그분이 회사에 질문을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제가 왜 이 회사에 가야 되죠? 그거에 대해 답변을 해달라고 면접관은 질문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질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무도 준비 안 된 사람이 이런 질문하면은 그렇겠지만은 좀 준비가 돼 있고 하면은 이런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대체 왜 이 회사에 가야 되죠? 하면 이제 면접관이, 그때 그 구글 면접관이 차분하게 설명을 해줬대요. 우리 회사는 뭐, 어떠어떠하고, 뭐, 뭐, 어떠어떠한 거를 제공해 줄 수 있고, 어떤 비전이 있고, 그런 걸 또 차분하게 설명을 해줬대요. 근데 회사 나름이에요. 진짜 좀 생각이 깨어 있고, 직원들을 위하는 회사라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우습게 여기지 않아요. 실제로, 이 면접 자리가 쌍방이 평가하는 자리라는 인식이 있는 회사 같으면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절대 우습게 여기지 않고, 어, 굉장히 진지하게 성실하게 답변할 거예요. 좋은 회사라면 성실하게 답변을 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비웃거나 뭐 이런 회사는 권위적인 회사에 뭐 옛날 회사들이겠죠. 그래서 어쨌건 여러분들도 회사를 평가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회사는 아직까지 권위적인 회사가 많긴 한데 최근에 그 연령대가 많이 낮아졌어요. 평균 연령대가. 새로 생긴 IT 회사들은 사장님도 뭐 30대 초반, 30대 중반, 후반 막 그렇기 때문에 음, 생각이 많이 깨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은 사실 쉽게 하기는 힘든 질문이에요. 네, 쉽게 하기는 힘든 질문인데 이런 질문 정도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 회사의 뭐 경쟁력 같은 거는 뭐 물어볼 수도 있을 거고. 네. 아, 지금 식빵님께서 한국인 중에 컴퓨터 진짜 잘하는데 영어를 못 하시는 분이 구글에 들어갔다고 하시네요. 그렇죠. 구글은 실력 위주로 보겠죠. 구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실력이 진짜 좋은데 영어를 못한다 하면은 영어는 우리가 가르치면 되지. 뭐 이런 마인드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네. 그런 데서는 뭐 영어를 못하더라도 뭐 아니면 통역을 붙여주려나? 그건 잘 모르겠네요. 네. 나사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네,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할 때 음, 다시 쭉 정리를 한번 드리자면요. 면접 준비할 때 이런 여러 가지 고려할 것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걸 제가 딱 꼽아 드리자면은 여러분의 실력을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걸 중점적으로 준비하시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왜 거기를 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왜 거기를 가야 하는지. 그냥 이력서 뭐 10개 회사에 다 뿌렸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여기를 가고 싶어 하는 이유, 그 이유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서로 평가하는 자리라는 부분을 인지하시고 여러분께서도 그 회사를 똑같이 평가하시고 회사에서 여러분을 원하더라도 여러분이 보기에 이 회사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과감하게 저는 안 가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의 인생이니까요. 회사에 가서 또 만족하지 못하고 살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이 면접 자리는 그런 자리니까 그 자리에서 여러분도 평가를 하셔야 돼요. 네, 아무튼 제가 여러분께 지금 오늘 프로그님께서 이력서 통과? 완전히 통과는 아닌 거죠. 어쨌건 이제 면접을 곧 보실 것 같아서 면접 관련된 부분을 준비된 거 없이 즉석에서 지금 좀 설명을 드린 건데, 네. 아무튼 뭐 요 정도로 해서 면접 관련 설명은 마치도록 할게요. 네. 나중에 또 생각나는 부분 있으면은 따로 또 정리해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린 자리를 한번 가져볼게요.